다음 영상에서도 나 씨, 왜 이래 어지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K디자인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AEO, GEO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 SEO의 기본 구조와 검색 엔진이 이 페이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럼 이제 AI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요즘 검색 결과를 보면 클릭하기도 전에 AI가 정답처럼 정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AI 요약 정보가 초르르륵 나오잖아요. 이렇게 AI가 먼저 정보를 정리해주고 보여주고 상품까지 추천해주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일상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AI 추천 기능을 강화한 이후에 브랜드 스토어 평균 거래액이 전년 대비 33%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진짜 AI가 사용자의 취향을 먼저 이해하고 제품을 제안하는 기능이 실제 매출의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검색을 직접 탐색하지 않아도 정보와 상품이 먼저 도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쇼핑몰 운영 방식 전반에 지금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색 최적화 SEO에서 AI가 먼저 선택하고 최적화하는 AEO, GEO로 확장하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아니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탄에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AEO, 그다음에 생성형 AI 노출되기 위한 GEO,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AEO는 답변 엔진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GEO는 제너레이티브 엔진이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SEO, AEO, GEO 이 세 가지를 K디자인에서 이번 시간에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AEO, GEO를 아주 꼼꼼하게 세팅하는 분들에게 저 멀리 뒤처지는 현상이 곧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AEO부터 알아볼까요? AEO는 Answer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예요. AI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거를 우리가 노출하는 정보가 정답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검색 결과의 첫 화면은 링크보다 AI의 요약과 추천 콘텐츠가 먼저 보이는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이버는 현재 일부 키워드 정도만 지금 AI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적용이 되어 있지만 구글은 이미 대부분의 검색에서 AI 요약이 지금 기본 형태가 되고 있어요. 국내 검색 플랫폼도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곧 그렇게 바뀌겠죠, 구글처럼. 곧 AI의 정보 요약이 기본화가 돼갈 거다라고 봐주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즉 앞으로는 어디에 노출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AI가 어떤 페이지를 참고하고 요약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취급해야 되는 상품의 정보가 AI가 정답처럼 인식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끌고 나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지금 딱 기준으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스키마 마크업으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스키마 마크업이 무엇일까요? 스키마 마크업이란 간단하게 우리가 찾아만 봐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웹페이지 안에 스크립트 타입,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표준화된 데이터 태그로 검색 엔진과 AI가 페이지의 정보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AI용 가이드라인이래요. AI용 가이드라인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AI 시대에는 검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링크를 보여주는 검색이 AI가 요약해서 내보내는 이런 검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스키마 마크업으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AI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특히나 좋아해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를 스키마로 넣어놓으면 AI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 단계에서 활용하기 쉬워요. 마치 우리가 SEO 검색 최적화를 위해서 메타 태그를 활용하는 것처럼.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예시로 두자면 상품명이나 브랜드, 가격, 재고, 리뷰 평점, 리뷰 개수 등등등등의 어떠한 정보를 구조화해서 노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AI가 좋아하는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왜 AI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좋아할까요? 일단 예전에는 이랬죠. 링크를 보여주고 탐색하고 그렇게 좀 우리가 움직였던 웹페이지라면 지금은 AI가 자기가 스스로 요약해서 말하는 그런 검색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AI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페이지를 먼저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정확한 데이터를 본인이 구조화해서 노출을 해야 되는데 두서없거나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를 내보낼 리 없겠죠. 다시 말하지만 AI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페이지를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확한 페이지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스키마 마크업으로 정의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공하느냐? AI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상품명, 브랜드, 가격, 재고, 리뷰, 평점, 뭐 간략 설명, 사이즈 등등등 우리가 노출해야 되는 정보를 구조화해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스키마 마크업이 적용된 페이지는 AI가 더 잘 읽고 검색 요약 결과에 당연히 더 자주 노출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형 제목. 우리가 이제 제목은 H2, H3 이런 태그 많이 사용하잖아요. 질문형 제목 태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AI는 결국 질문, 답변 구조로 정보를 정리하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질문형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제품은 어떤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졌나요? 뭐 또는 이 상품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뭐 리뷰에서 뭐 언급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 AI 답변 블록으로 사용되기 좋은 구조예요. 상품 상세 페이지, FAQ, 브랜드 페이지에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힌트 나갔죠? 상세 페이지, FAQ, 브랜드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의 구조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내용을 장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핵심을 먼저 말하는 요약 문장 정리하기. 제목, 다음에 핵심 요약,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된 정보. 이해되셨나요? AI는 페이지를 읽고 내려가면서 이 문장이 이 정보를 대표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해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요약 정보를 먼저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문단, 섹션의 첫 줄, 이미지 바로 위아래 같은 위치에 짧고 명확한 요약 문장을 하나 배치하면 훨씬 좋겠죠. 어떠한 이제 코스메틱 제품의 상세 페이지다 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를 저자극 라인으로 제작되었어요 라고 요약을 하는 거죠. 요약도 전체 문구에서 요약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단락마다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이 전체 페이지를 읽고 이 전체 페이지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단락에서 정보를 추출해 나가서 그 정보망으로도 고객한테 노출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상세 페이지에 노출되는 전체의 제목과 전체의 요약 정보도 중요하고요. 각 단락의 제목과 요약 정보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글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 정보를 주면 AI가 상단 요약에서 직접 인용할 확률이 커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보시다시피 반응형 쇼핑몰 제작하기. 자, 제가 지금 반응형 쇼핑몰 제작하기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AI 브리핑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나오는 요 1번 보이시나요? 1번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가 좋아하는 구조화로 작성된 이 글이 노출이 되는 거죠.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자, 제가 블러 처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함부로 노출할 수는 없어서 펼쳐서 더보기 하면 또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3번, 4번. AI가 직접 반응형 쇼핑몰 제작하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조화해서 요약해서 정보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의 글이 인용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본인이 구조화해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의 글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반응형 쇼핑몰 제작하기 했지만 앞으로는 링크 케어, 뭐 또는 모공 축소하기, 또는 미백 클릭하기, 이거는 뭐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을 갖고 있는 쇼핑몰을 가진 분들에게 좋은 그런 글들이겠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노출해야 되는 글들이겠죠. 그 외에 또 이제 아이들 성장 영양제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키 크는 방법, 어떤 칼슘을 먹을 때 아이들이 키가 잘 크나요? 뭐 등등의 질문을 본인 글에 놓고 답변을 주는 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서칭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뭐 아이들 키를 키운다면 키 성장 영양제를 검색하기도 하고 키 빨리 크는 방법을 검색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글을 정리해서 AI가 내보내는 거고 AI가 내보내는 글들은 여러분이 써놓은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가져가는 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작성하고 쓸까요? 상세 페이지에. 그 많은 글들 중에서 내 글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구조화된 그런 정보, 핵심을 잘 정리해낸 그런 정보 드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표 리스트 단계에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표에 대한 것도 뭐 포토샵으로 활용해서 디자인해서 넣고 이렇게 많이들 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되도록 텍스트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AI가 이건 구조화된 정보야 라고 인식하는 가장 쉬운 게 표예요. 표 또는 블릿, 그러니까 점 이렇게 되어 있는 블릿 리스트 또는 1번, 2번, 3번 또는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A, B, C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한 거. 표, 블릿, 뭐 또는 이제 번호, 비교표, 단계별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야 이거 구조화된 정보구나 라고 인식을 더 빨리 한다라는 거죠. 이런 형식이 어쨌든 AI가 좋아하는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나 또는 별도의 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상당히 커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AEO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정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요것이 답변이라는 거를 구조화해서 설명하는 것. 그걸 좋아한다는 것. 쉽게 읽히고 질문에 명확히 답하고 핵심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런 구조가 깔끔한 페이지. 자, 이 4가지 요소만 잘 갖춰도 AI는 그 페이지를 답변의 기준이 될 만한 중요한 콘텐츠라고 인식하고 본인의 AI 브리핑 요소에 싹 노출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AEO는 스키마 마크업으로 정리된 정보를 일단 제공하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 질문형 제목을 작성하셔야 돼요. 물음표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쨌든 제목을 잘 활용하셔야 되시고, 세 번째, 그 제목 밑에 핵심 요약 문구를 쓰셔야 되시고, 네 번째, 진짜 구조화된 정보, 테이블, 표, 블릿, 숫자 등등으로 구조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인 그런 설명을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제목과 요약과 구조화된 설명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EO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GEO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GEO는 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 제 발음이 안 좋아도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의 약조입니다. AI가 정답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구조라면 GEO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가 직접 추천하고 직접 요약하고 직접 본인 스스로가 인용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에요. 어떤 건가 좀 볼까요? 요즘 사용자분들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기보다 챗GPT 또는 구글 지미니 또는 뭐 네이버 클로바 같은 생성형 AI한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쓰고 계실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기도 하지만 꽤 많이 GPT 활용하시죠? 지미니도 사용하시고 네이버 클로바도 사용하시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그냥 GPT 자체가 많이 설치되는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 훨씬 많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런 뭔가의 질문을 그렇게 하다 보면 AI가 직접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나 기준에 맞춰서 상품 리스트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예요. 경험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즉 AI가 먼저 우리 상품을 목록에 넣어주지 않으면 고객의 선택지 자체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 거의 뭐 GEO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AI와 다르게 GEO는 어떻게 적용할까 알아볼까요? 첫 번째, 뭐 AEO랑 비슷한데 질문형 콘텐츠를 구성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질문을 기준으로 답을 만들어내요. 누가? AI가. 따라서 콘텐츠도 질문형 중심으로 구성할수록 훨씬 유리하겠죠. 뭐 예를 들면 왜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할까? 또는 이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 뭐 등등등이겠죠. 이런 질문 구조가 AI가 인용하고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형태예요. 여기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AEO, GEO 모두 질문형 그런 콘텐츠를 사용하긴 하죠. 그런데도 AEO는 짧고 명확한 답변, GEO는 상황, 근거, 이유 그런 것들을 담은 설명에 무게를 둔다고 이해를 하면 좀 쉬우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질문형 콘텐츠 구성이었다면 두 번째가 이거를 이어서 설명하는 건데요. 서술형 문장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까 AEO는 구조화된 정보였잖아요. 테이블을 두고 분릿을 두고 1, 2, 3 단계를 두고 이런 형태였다면 GEO는 좀 더 서술화된 거죠. 약간 디스크립션에 가까워요.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 정보들을 뽑아서 좀 더 설명에 가깝게, 그런데 이러한 설명들이 상황, 근거, 이유하고 잘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작성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검색 엔진은 키워드를 잘 잡아내지만 AI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2O 컨텐츠는 단편 키워드보다 의미 단위를 가진 서술형 문장이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비타민 B, 피로 개선, 항산화 X. G2O는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 과정에 직접 관여해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것들. 이런 문장은 AI가 그대로 사용할 만한 또는 추천할 만한 이유에 가까운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G2O의 세 번째, 이미지, 인포그래픽, 픽토그램, 영상 등 멀티모달로 컨텐츠를 활용하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까지 지금 이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의미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올리거나 픽토그램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릴 때 그냥 띡 첨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좀 써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알트 태그 아시죠?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알트 태그를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캡션을 다는 거죠. 알트는 써보셨겠지만 캡션까지 안 쓰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알트도 달고 캡션도 달면 G2O 자체에서 좀 더 그러한 컨텐츠들을 잘 인식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멀티모달 정보는 AI가 제품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여러분.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달아둘수록 G2O에 더 가깝게 가서 더 많은 추천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페이지마다 핵심 요약 블럭 넣기. G2O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뭔가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거기에 요약 문구를 가장 먼저 인용을 하죠. 그 정보를 찾아갈 때 쭉 읽으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일단 제목, 그 다음에 요약 문구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용을 하는 거고, 페이지 최상단 또는 각 섹션 시작. 아까도 페이지 자체의 요약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단락마다의 요약 정보도 있을 수 있다. 적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상단 또는 각 섹션에 시작 부분의 핵심 요약 블록을 하나 정도 배치한다면 좀 더 빨리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요약 정보는 AI가 설명 시적 문장으로 그대로 가져가기에 좋은 형태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요약도 좋고 서술형도 좋고 핵심 블록도 좋지만 참고할 만한 정보는 브랜드의 스토리나 여러 가지 페이지들의 전문성인 컨텐츠를 강화시킬 때 훨씬 더 참고를 합니다. G2O의 특징 중 하나가 전문성 있는, 즉 신뢰성이 높은 그런 출처를 선호한다는 점이에요.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AI가 활용할 만한 그런 신뢰성 높은 출처의 정보들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AI가 좀 더 자주 이용하겠죠. 회사의 전문성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제조 과정에 대한 정보라든지 제품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또 브랜드에 대한 가치와 이유, 그리고 제품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설명,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AI가 활용하기 때문에 브랜드 스토리가 탄탄하거나 전문화된 정보가 탄탄할수록 다시 끌고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G2O는 일단 첫 번째 질문형 구성, 두 번째 서술형 문장, 세 번째 멀티모달 정보, 네 번째 요약 블럭, 다섯 번째 전문성 콘텐츠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갖춰도 챗GPT, 구글 지미니, 네이버 AI에서 우리 쇼핑몰의 상품이 좀 더 잘 목록화돼서 포함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AI가 이 제품 어때요? 라고 말해주는 것. G2O는 바로 질문의 맥락을 읽고 먼저 제품을 추천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셨길 바래요. AI 시대의 검색 환경은 정말 우리가 느끼고 그냥 지나칠 새 없이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핵심을 딱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조금 더 질문에 맞게 구조를 정리하고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한 문장을 쌓아가는 것. 지금 당장 여러분 쇼핑몰의 모든 글들, 모든 상세 페이지를 교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안내한 이런 내용들을 습관화시켜서 한 페이지만이라도 좀 더 구조화되고 좀 더 전문성 있고 신뢰가 있는 글들을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글들은 AI가 좀 더 잘 인식하고 질문에 내놓기도 하고 본인이 추천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돼갈 겁니다.
K디자인은 K디자인을 아끼는 운영자분들이 시간을 아끼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꾸준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감기 기운도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환절기다 보니까 좀 더 컨디션이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빠르게 늦지 않게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보다 표정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애교로 저의 노력으로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K디자인의 재생 목록을 한번 확인하셔서 쭉 영상을 시청만 하셔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해야 될 쇼핑몰에 매출을 꾸준히 가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힌트들을 얻어나갈 수 있으니 꼭 한번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게 변해가는 이 AI 시대에서도 여러분의 매출이 보이지 않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따끈하고 진한 자료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빠이염.